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을 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저희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 채널을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진건 작가의 까막잡기 소개해 드릴 건데요. 현진건 작가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에 여러 작품들을 올리면서 함께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생 목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까막잡기란 술래잡기의 일종인데요. 술래가 수건 같은 것으로 눈을 가리고 다른 사람을 잡는 놀이입니다. 잡힌 사람이 그 다음 술래가 되는 거죠. 이 단편 소설은 설정이 참 재미있고 내용 전개도 흥미롭습니다. 상춘이와 학수 두 친구가 주인공인데요. 이 두 청년은 고향 친구이고 현재 모 전문에 같이 다니는 대학생들입니다. 친구이기는 하지만은 외모는 정반대입니다. 미남과 추남의 표본이라고 나오는데요. 여자처럼 고운 꽃미남인 상춘이가 아주 못생긴 추남인 학수를 꼬드겨서 음악회에 함께 가게 됩니다. 여학교가 주최하는 음악회인지라 음악 감상보다는 소위 여학생 구경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 음악회에서 못생긴 학수는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흥미진진한 그 뒤의 이야기는 직접 작품 낭독을 들으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생긴 상춘이와 못생긴 학수 두 친구를 지금부터 만나보실까요? 자네 음악회에 안 가려나? 저녁 먹던 마트에 상춘이는 학수를 꼬드겼다. 상춘은 사내라기보다는 여자에 가까운 얼굴의 남자였다. 분을 따고 넣은 듯한 살결, 핏물이 듬는 듯한 붉은 입술, 초승달 모양 같은 가늘고도 진한 눈썹, 은행 꺼풀 같은 눈시울. 여자라면 여간 어여쁜 미인이 아닐 것이었다. 그와 정반대로 학수의 얼굴은 차마 볼 수 없이 못생긴 것이다. 살빛은 아프리카의 흑인인가 싶을 정도로 검었다. 조금 거짓말을 보태면 귀까지 찢어졌다고 할 수 있는 입. 장도리 같은 걸로 퍽퍽 찍어서 내려앉힌 것 같은 콧대. 광대뼈는 붉어지고 뺨은 후벼 파놓은 듯 그 우툴두툴한 품이 마치 천병만마가 지나간 옛날 전쟁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다. 이 미남과 추남의 표본이라고 할 만한 두 청년은 한 고장 사람으로 같이 모 전문학교에 다니는 터였다. 오늘 저녁에 어디 음악회가 있나? 있고 말고 종로 청년회관에 학생 주최로 춘계 대음악회가 있다네. 종로로 지나다니면서 그 광고도 못 봤나? 참말이지 이번 음악회는 굉장하다네. 그 학당의 자랑인 꽃 같은 여학생들의 코러스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조선에서 음악계나 한다는 사람들은 총출동이라대.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울렸다는 푸오크 양의 독창도 있고 또 요사이 러시아에서 돌아온 니콜라이의 바이올린 독주도 있고. 여보게 그만 들어놓게. 그만만 해도 기막히게 훌륭한 음악회인 줄 알겠네. 근데 내가 어디 음악을 아는가? 내 귀에는 한다는 성악가의 독창이나 도야지 목다는 소리나 다른 것이 없네.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좋다는 곡조나 어린애의 응얼거리는 울음소리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래, 음악회에 가기 싫단 말인가? 자네 혼자 다녀오게. 여보게, 음악은 모른다 하더라도 여학생 구경이라도 가세 그려. 주최가 여학교 측이고 보니까 그 학교 학생은 물론이고 서울 안에 하이칼라 여학생은 다 끌어올 것일세. 하고 매우 초조한 듯이 입장권은 내가 살게. 음악이 싫거든 여학생 구경이라도 가세 그려.
왜? 아니, 왜라니? 여학생의 구경이라도 가자니까. 학수는 배 앉는 듯이 여학생은 봐서 뭐 하자는 말인가? 그러자 상추는 펄쩍 뛰면서 쓸데란 말이 웬 말인가? 자네같이 쓸데 있는 것만 찾는다면 인생은 쓸쓸한 황야일 것일세. 캄캄한 금은밤일 것일세.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아름다운 여성을 보는 것이 벌써 시가 아닌가? 행복이 아니야? 시다? 행복? 나야 자네처럼 어디 취미성이 있어야지. 빈정대는 듯이 이런 말은 하지만은 찡그린 그 얼굴엔 말할 수 없는 고뇌의 그림자가 떠돌았다. 상추는 지 동무의 말은 들은 채 만체하고 꿈꾸는 듯하는 눈자위를 더욱 반들반들하게 적시며 시를 읊조리는 어조로 여자는 더구나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여학생은 인생이라는 거친 들에 꽃일세. 어두운 밤에 불일세. 햇발이 왜 따스한 줄 아나? 그들의 가슴을 덮이기 위함일세. 달빛은 왜 밝은 줄 아나? 그들의 얼굴을 바라기 위함일세. 꽃이 피는 것도 그들의 눈을 기쁘게 하려는 까닭이요. 새가 우는 것도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는 까닭일세. 그런데 하고 잠깐 가쁜 숨을 돌렸다. 학수의 얼굴에는 고뇌의 그림자가 더욱더욱 짙어가며 단박 울음이 터져 나올 듯이 왼 상판에 근육이 떨린다. 듣기 싫래, 듣기 싫어. 그만해도 자네가 시와 소설을 많이 읽은 줄 알겠네. 그런데 말이지, 그들이 하나가 아니고 둘도 아니고 100여 명이 모였단 말이야. 생각을 해보게 100여 명이 모였단 말이다. 그곳은 백화난만한 꽃동산일 것일세. 거기 종달새처럼 꾀꼬리처럼 피아노가 운다? 바이올린이 껄떡인다? 그나 그뿐인가? 꽃, 그것이 노래를 부르니 이게 낙원이 아니고 어디가 낙원이란 말인가? 거기 가기를 싫어하는 자네는 사람이 아닐세. 사내가 아닐세. 목석일세. 하면서 상추는 못 견디겠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한다. 그의 눈에는 쉴 새 없이 미소가 떠올랐다. 지 얼굴에 지나치게 자신을 가진 그는 여성과 접촉을 안 했기 망정이지 접촉만 하고 보면 불행한 일은 아직 여성과 흠씬 접촉해 본 일이 없었다. 접촉만 한번 하면 손끝 한번 까딱해서 눈 한번 깜짝해서 다 저에게 꿀 같은 사랑을 바치려니 생각하고 있다. 젊고 어여쁘고 지식이 있고 마음이 상냥한 여성은 언제든지 저의 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비난하거나 미워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따라서 그는 어디까지 여성 찬미자, 더구나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배운 여성의 찬미자였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말이 나오면 턱없이 흥분하는 법이었다. 사람이 아니래도 좋고 사내가 아니래도 좋네. 목석이라도 좋아. 음악회 구경도 싫고 여학생 구경도 딱 싫으이. 마침내 학수도 버럭 화를 내었다. 참말이지, 요새 여학생은 눈짠등이가 씌어서 못 보겠대. 기름을 바를 대로 바르고 왜 귀밑머리는 풀고 다니는지, 살찐 종아리 자랑인지는 모르지만은 왜 정강이까지 올라오는 잠뱅이를 입고 다니는지, 게다가 발등뼈가 퉁겨 나와야 맛인가? 구두 뒤축은 왜 그리 높은지, 암만 해도 까닭 모를 일이여. 옆에만 지나가도 그 퀴퀴한 향수 냄새는 구역이 날 지경이야. 그리고 이름이 좋아서 한울타리로 사랑은 자유라야 쓰느니 연애는 신성한 것이니 하면서 얼굴만 반들해도 그만 반하고
피아노 한 채만 봐도 마음이 솔깃하고 애꾸눈이라도 서양 갔다 온 사람이면 추파를 건넨다든가. 그런 천착하고 경박하고 허영에 뜬 년들에게 침을 꽤 흘리는 놈도 흘리는 놈이지. 그래, 그런 것들이 우글우글 끓는 음악회에 간단 말인가? 차라리 요기가 끓는 지옥에 가는 게 낫지. 젠체하고 단위에 올라서서 몸짓 고갯짓을 하면서 줄이 난장을 만든 듯이 아가리를 딱딱 벌리는 꼴이란 도무지 못 봐줄 지경이여. 라면서 학수도 까닭 모를 흥분에 목소리를 떨며 그 험상궂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하며 부르짖었다. 스스로도 자기 얼굴이 더 이상 못생길 수 없을 만큼 최악으로 못생긴 것을 잘 아는 그는 여성을 대할 적마다 남은 상상도 못할 만큼 심각한 고통을 느꼈다. 여성의 시선이 자기 얼굴에 떨어지면 못생긴 자기 얼굴이 10배, 20배 더 못생겨지는 것 같았다. 조소와 멸시를 상상치 않고는 여성의 눈길을 느낄 수 없었다. 이러구러 그는 어느 결엔지 미소지니스트, 즉 여자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구식 여자보다는 자유연애를, 자기는 일평생 가야 맛보지 못할 자유연애를 한다는 신식 여자는 특히 더욱더 밉고 싫고 침이라도 뱉고 싶을 만치 더럽고 추해 보였다. 상추는 어이없이 학수를 바라보다가 여보게 웬 야단인가? 여학생하고 무슨 대천지 원수나 졌단 말인가? 모욕을 해도 분수가 있지. 아니, 그러면 자네는 여학생한테 무슨 은덕이나 입었단 말인가? 왜 여학생이라면 사지를 못 쓰나? 두 친구는 서로 잠깐 보면서 입을 닫았다. 이윽고 상추는 또 방안을 거닐다가 화가 난 듯이 문을 열고 튀하고 침을 뱉었다. 봄밤이다. 생각에 젖은 처녀의 눈동자 같은 봄밤이다. 전등 불빛의 세력 범위를 벗어난 어스름한 마당 구석에는 달빛조차 어른거린다. 단성사인지 우미건인지 사람 모으는 피리 소리가 바람결에 들린다. 상춘에게는 이 찰나의 순간이 몇 색이나 되는 듯 싶었다. 아름다운 음악회의 광경이 무지개처럼 그의 머리에 비친다. 그는 마치 애인과 밀회할 시간이 늦어가는 사람처럼 앉았다 일어섰다 조를 비빈다. 저 혼자 갔으면 좋으련만 같이 있는 처지에 학수를 버리고 가는 것이 실없는 말다툼으로 감정이나 낸 듯도 싶고 그보담 많은 여자에게 지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돋보이게 하려면 못생긴 동반자가 필요하기도 하였다. 그는 다시 자기 동물을 달래고 꼬드기고 조르기 시작하였다. 오늘 저녁이 봄밤인 것과 이러고 들어박혀 있을 때가 아닌 것과 정음악이 듣기 싫고 여학생이 보기 싫더라도 자기 얼굴을 봐서 좀 가달라고 비대발괄하였다.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는데 이렇게 청을 하는데 안 갈 게 뭐냐고 성도 내었다. 못생긴 얼굴과는 달리 마음은 싹싹한 학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르는 친구의 청을 떨치기도 무엇하고 또 얼마큼 상춘의 달뜬 기분이 전염돼서 혼자 빈방을 지키는 것도 을씨년스러웠다. 마침내 학수는 시르나마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상춘을 따라 나서고 말았다. 상춘이와 학수가 음악회에 들어선 때에는 벌써 회의를 여는 관현악이 시작될 때였다. 만일 상춘이가 큰맘 먹고 2원씩이나 내고 1등표 2장을 사지 않았던들 구경도 못하고 돌아설 뻔하였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그들은 1등표를 산 덕택에 바로 악단이 멀지 않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상춘의 짐작과 틀리지 않아서 자리를 반분하다시피 여자 관람객도 많았다. 띄엄띄엄 머리를 쪽지니와 따은이가 없지는 않았으되 대개는 푸수수한 틀의 머리의 꽃밭이었다. 그래, 탐스럽게 핀 검은 목단화 송이의 동산이었다. 머리를 꽃송이에 견주면 뽀얀 목덜미는 그 흰 줄기일 테지. 문에 쑥 들어서면서 이 송이와 줄기만 보아도 젊은이의 가슴은 이상하게 뛰놀았다. 그윽한 향수와 기름내, 많은 젊은 몸에서 발산하는 훈훈한 살내, 입내, 온내. 그곳의 공기는 온실처럼 눅눅하고 향긋하고 따스하였다. 10분의 1은 음악 때문에 모인 것이고 반면에 10분의 9는 이성 때문에 모인 것이다. 이들은 우단을 감는 듯한 포근한 느낌과 아지랑이에 쌓인 듯한 황홀한 심사에 빠져 있다. 이따금 파릇한 포플러 가지를 흔들고 온 듯한 바람이 우하고 유리문을 찌걱거리면 시방이 봄철인 것과 꽃 구경이 한창인 것과 오늘 저녁이야말로 음악 듣기에 꼭 좋은 밤임을 새삼스럽게 생각해내며 괜히 마음이 늘어져서는 눈길은 더 많이 이성에게로 몰린다. 상추는 아까부터 보아둔 여학생이 하나 있었다. 그녀는 모시 치마와 옥양목 저고리를 입은 얼굴 갸름한 처녀인데 자기와 슬쩍 한 번 눈길이 마주친 뒤로 자꾸 자기를 보는 듯하였다. 가장 잘 음악을 아는 채로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발로 박자를 맞추는 사이 그녀의 눈길은 꼭 자기만 쏘고 있는 듯하였다. 고개만 돌리면 그녀와 나의 시선은 또 마주치렸다. 그녀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렸다. 남에게 무안을 주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야. 얼마든지 나를 보게 해두자. 아마도 나에게 마음이 끌린 모양이지. 얼마든지 보라고 가만히 내버려 두자. 열기 있고 짜릿짜릿한 눈살의 쏘임을 견디다 못해서 상추는 문득 고개를 돌렸다. 저편에서 어느 결에 눈결을 돌렸나? 그녀의 눈은 자기가 아닌 바이올린 연주자를 똑바로 보고 있다. 인제는 이 편에서 한동안 노려보면서 봐주기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매우 감동된 듯이 눈을 번쩍이며 연주자의 손을 따르고 있을 뿐이었다. 빌어먹을 하고 성난 듯이 자기 고개를 돌이키자마자 어째 저편의 고개가 얼른 자기 편으로 돈 듯하였다. 또 놓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날쌔게 돌아다 보았다. 하지만 그 편의 눈은 한결같이 바이올린에 박혔을 뿐 몇 번을 고개를 바루었다 틀었다 해보건만 한결같이 그녀의 눈은 자기를 보지 않았다. 나를 보지 않는군. 안 보면 대순가. 화가 난 듯이 상추는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고 또 다른 눈 맞는 여인을 찾아내려 하였다. 한참이나 헛되이 돌아다니던 눈이 얼마 만에 자기를 보고 웃는 듯한 눈을 또 잡아내었다. 그녀의 얼굴은 동그스름한데 아까 자기를 보던 처녀보다 몇 곱절이나 아름다운 듯 싶었다. 옳았구나 할 새도 없이 염통이 파득파득 소리를 내었다. 그 눈결을 피하였다가 다시 슬쩍 눈결을 던지니까 그녀도 시방 웃기는 웃건만은 곁에 앉은 지 동무와 속살거리고 웃을 뿐이고 자기를 보지는 않았다. 또 아까처럼 눈살을 놓았다 거뒀다 하는 사이에 용하게 두 번째 그녀의 눈을 맞출 수 있었다. 두 번이다. 두 번이야. 이번 건은 틀림없이 나한테 호의를 가진 것 같아. 상추는 이렇게 확신 있게 속살거리면서 이따가 사람이 헤어져 돌아갈 때에 문 앞에서 기다리면 그녀가 나와서 자기를 보고 반겨 웃을 것과
저더러 같이 가자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를 따라올 것과 어떻게 꿀 같은 사랑을 맛볼까를 생각하였다. 악수, 키스, 달밤의 산보, 꽃 사이의 헤매임, 그림보다도 더 아름다운 전경을 역력히 그리고 있을 때였다. 이때 곁에 앉아있던 학수는 신트림이나 올라오는 사람처럼 보기 싫게 찡그린 얼굴을 주체를 못하듯이 숙였다 들었다 하며 여자 편과는 외면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남자의 편을 향하고 있었다. 학수는 맞지 않으려 할수록 속을 뒤흔드는 이성의 냄새와 느끼지 않으려 할수록 몸에 서리는 이성의 후운기에 축축히 진땀이 흘렀다. 으슬으슬 한기가 들었다던 학수가 한창 꿈결 같은 환상에 녹는 상춘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자기 친구의 존재를 깜빡 잊어버렸던 상춘은 발뿌리에 뭐라도 있는 듯이 놀래었다. 학수는 목 안에서 나는 듯한 그윽한 소리로 여보게 상춘이 여기 화장실이 어디인가? 소변이 마려워서 견딜 수가 없네. 뭐? 하고 상춘은 네 말을 못 알아듣겠다는 듯이 물끄러미 학수를 보았다. 학수는 여간 급하지 않은 듯이 화장실이 어디냐 말일세. 소변이 마려워서 죽을 지경일세. 뭐? 소변이 마려워? 참게, 참아. 상춘은 뱉는 듯이 퉁을 주었다. 자기의 꽃다운 환상을 이따위 일에 부순 것이 속이 상하였다. 여보게, 인제 더 참을 수 없네. 여기 오는 마트에 마려운 것을 이때까지 참은 거야. 인제 할 수 없네. 아랫배가 뻑적지근하게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원 사람도 그러면 저 문으로 나가게. 상춘은 어처구니 없이 피 굳고는 악단의 오른편에 있는 조그마한 문을 가리키며 나가면 오른편에 층층대가 있으니까 그리 내려가면 거기 화장실이 있네. 라고 하였다. 학수는 엉거주춤한 채 겸연쩍은 듯이 고개를 숙이고 가리키는 대로 그 문을 열고 밖을 나왔다. 밝은 데 있다가 나온 까닭에 눈앞이 캄캄하였다. 손으로 더듬어서 층층대를 내려는 왔지만 어디가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사실 다른 데 있는 화장실을 대강당 밑에서 찾으니까 찾아질 리가 없었다. 헛되이 층층대를 끼고 얼무적 하다가 하는 수 없이 층층대 밑에라도 할 즈음이었다. 괴상하고 야릇한 일이 일어나기는 바로 그때였다. 문득 뒤에서 똑찍 똑찍 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방망이 같은 무엇이 훌쩍 어깨를 넘을 겨를도 없이 등 뒤에 물씬한 것이 닿으며 보드랍고 싸늘한 무엇이 눈을 꼭 감긴다. 학수는 전신에 소름이 쭉 끼치며 하도 놀래서 악소리도 지를 수 없었다. 내가 누구예요? 물어 죽이는 웃음과 함께 나지나마 또렷한 목소리가 묻는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놀라셨어요? 하는 소리가 나면서 눈을 가렸던 물건이 떨어진다. 동시에 등에 대었던 것도 떨어지면서 가벼운 힘이 어깨를 흔들자 눈앞에 보얀 얼굴이 어른하였다. 이 불의에 나타난 것이 학수의 얼굴을 알아보자마자 그 편에서도 매우 놀란 듯 에그머니 하는 부르짖음과 함께 그이는 천방지축으로 달아난다. 학수는 어이없이 자기 앞에 나는 듯이 떠나가는 그이의 뒷골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 후 놀랬던 가슴이 가라앉은 뒤에야 시방 자기 눈을 감기고 달아난 것이 결코 귀신이 아니요 괴물도 아니요 한갓 아름다운 여성임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자 그 여성과 닿았던 자리가 전기로나 치진 듯이
욱신욱신하고 근질근질해온다. 무수룩하게 어깨를 누르는 팔뚝, 말씬말씬하게 등대기를 비비는 젖가슴, 윗뺨과 눈 언저리에 왕거미 모양으로 붙었던 두 손을 참답게 느낄 수 있었다. 그 근처의 공기조차 따스하고 향긋하게 코안으로 기어드는 듯하였다. 그는 몽유병자의 걸음걸이로 그 여자가 간 곳을 향해서 몇 걸음 걸어가 보았다. 그때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던 화장실이 보였다. 그는 늘어지게 소변을 보고 몸이 날 듯이 가드네 오매 이 이상한 일의 까닭을 캐어보았다. 그것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 눈을 감긴 이는 저의 애인과 함께 이 음악회에 왔음이리라. 그런데 그들은 무슨 까닭으로든지 이 층층대 밑에서 남몰래 만나자고 무슨 눈짓 같은 신호로 맞췄음일 것이다. 사내가 그 신호를 몰랐던지, 그렇지 않으면 산의 발길은 더디고 계집의 발길은 일러서 층층대 아래서 학수가 얼음얼음하는 것을 보고 자기 애인인 줄로 알고 아양을 떨며 까막잡기를 하였음일 것이다. 이윽고 그 층층대를 도로 올라와서 음악회 통한문을 여는 학수는 지 얼굴이 여지없이 못생긴 것과 여성에 대한 미움을 씻은 듯이 잊어버렸다. 전등불이 급작스럽게 밝아지며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호의 있는 시선을 보내는 듯하였다. 그 중에도 여자들이 미소를 건네는 듯하였다. 바이올린은 이미 끝났나 보다. 어느 서양 여자가 보얀 손가락을 북같이 쏘아대게 하면서 피아노를 치고 있다. 전 같으면 시답지 않을 그 악기의 소리가 제 가슴 속에 무슨 은실 같은 것을 스쳐서 어느 결엔지 멋질린 발길이 춤추는 듯이 박자를 맞춘다. 그는 바로 여자석의 옆 걸상줄에 있는 제자리에 한 두어 걸음 남겨놓고 걸상줄 밖에 나온 어느 여학생의 구두코를 지척하고 밟아버렸다. 학수는 그 얼굴에 애교를 넘쳐 흘리면서 자기 잘못을 사과하였다. 그 여학생은 당황히 발을 끌어들이며 괜찮다고 하였다. 발 밟힌 이의 얼굴이 아무 일도 아니 일어난 것처럼 새침하게 바로진 뒤에도 발 밟은 이는 사과를 되풀이하면서 빙글빙글 웃는다. 그 여학생은 한번 힐끗 학수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팍 숙이고는 지 옆 동물을 쿡 찌르며 웃는다. 자기 자리에 앉는 학수도 자기가 한 일이 가장 재미있고 우스운 것처럼 킬킬 소리를 내서 웃었다. 그러는 가운데 언뜻 깨달으니까 그 여학생이 바로 틀림없이 자기 눈을 감기던 사람 같았다. 북받치는 웃음 때문에 가늘게 떠는 그 동그스름한 어깨, 서너올 머리칼이 하늘거리는 보얀 귀 밑. 그렇다. 그렇네. 분명히 그 여자네. 내 눈을 감기고 달아난 바로 그 여자야. 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여학생의 입이 비죽비죽하는 웃음을 간신히 참으면서 또 한 번 학수를 쳐다보았다. 근데 그녀의 광대뼈가 조금 내민 것을 알아보자 학수는 그녀가 아니로구나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찡그린 상판을 남자 편으로 향하고 있던 학수는 이제 번쩍이는 얼굴을 여자 편에게로만 돌려서 저와 까막잡기 하던 일을 찾기에 골몰하였다. 여러 번 그녀인 듯한 여학생을 찾아내었건만 눈썹이 다르고 입이 크거나 작거나 하고 이마가 좁기도 하며 코가 높거나 낮거나 해서 정말 그녀를 알아맞출 도리가 없었다. 그릇 알았든 옳게 알았든 비록 눈도 한번 못 깜짝일 짧은 동안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애인으로 생각해준 그 여자는 여성으로서의 모든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었을 듯 하였다.
한편 상춘이는 상춘이대로 그 얼굴이 동그스름한 여학생과 눈을 맞추면서 기뻐하고 있었다. 시선이 맞춰지기가 벌써 4번이나 된다. 음악회는 그럭저럭 끝이 났다. 상춘은 자기와 4번이나 눈이 마주친 그녀를 기다리면서, 반면 학수는 혹시 자기 동무들과 휩쓸려 나올지도 모르는 자기 눈을 감기던 그녀를 기다리면서 두 청년은 청년회관 문 앞에 서 있다. 상춘의 그녀는 나왔다. 무슨 할 말이나 있는 듯이 상춘은 한 걸음 다가들었건만 그녀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지 갈 대로 가버렸다. 그리고 나오는 족족 새롭게 얼굴을 검사해 보았건만 학수의 그녀도 없었다. 사람들이 다 헤어진 뒤에도 잘난이와 못난이는 사라지려는 아름다운 꿈을 아끼는 듯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아까 음악당의 유리창을 비걱거리던 바람은 휙휙 먼지를 날리면서 포플러 가지를 우쭐거리게 한다. 반 너머 서쪽으로 기울어진 초승달은 색시의 파리한 뺨 같은 모양을 구름자락 사이에 드러내었다. 달이 있군. 상춘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지었다. 지금 집에 가면 잠이 오겠나? 우리 종로나 한번 휘 돌까? 두 청년은 걷기 시작하였다. 광화문통까지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왔다. 그들이 묵고 있는 집은 사동에 있었다. 음악회란 사실 아무것도 볼 게 없어. 그 많은 여학생 가운데 하나나 그럴듯한 게 있어야지. 상춘은 탄식하는 듯이 이런 혼잣말을 하였다. 아니 왜 그렇게 가자고 사람을 들볶더니. 갈 적에는 좋았지만 나와 보니까 그런 싱거운 일이 없네 그려. 돈 2원만 날아갔는걸. 나는 재밌던데. 상춘은 턱없이 빙글빙글하는 학수를 바라보면서 의아한 듯이 왜? 음악회라면 대경질색을 하더니. 딴 음악회는 다 재미없어도 오늘은 아주 재밌었어. 근데 여보게, 사랑 맡은 귀신은 장님이라지? 그건 왜 묻나? 글쎄, 대답이나 해보게. 그렇다네. 사랑을 하면 곧 이성의 눈이 감긴다는 말이겠지. 그럼 나는 오늘 저녁에 사랑을 하였는걸? 사랑 맡은 귀신의 은총을 입었는걸? 응? 사랑을 하였다니? 세상에는 이상한 일도 다 있지. 무슨 일이 그렇게 이상하단 말인가? 얘기해 줄까? 얘기할 테면 하게 그려. 상춘은 별로 흥미가 없는 듯하였다. 학수는 주춤 걸음을 멈추더니 다짜고짜로 등 뒤에서 상춘의 눈을 감기었다.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상춘은 놀라서 부르짖었다. 내가 사내가 아니고 여자일 것 같으면 자네 마음이 어떠하겠나?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오늘 음악회에서 어떤 여자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네. 상춘은 어이없이 웃으면서 예끼 미친 사람. 미치기는 누가 미쳐? 왜? 거짓말 같나? 하고 학수는 입에 침이 마르게 아까 층층대 밑에서 일어난 일에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호기의 눈을 번쩍이고 있던 상춘은 이야기가 끝나자 웬일인지 그 여자를 여지없이 타박하였다. 어디 미래할 곳이 없어서 그 어두침침한 층층대 밑에서 그런 짓을 하느냐는 둥. 그런 년이 있기 때문에 여학생의 풍기가 문란하다는 둥. 필연 여학생 모양을 한 은근자나 갈보라는 둥.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꼭 붙들어가지고 톡톡히 망신을 주었으리라는 둥. 그렇게 못한 학수가 반편이라는 둥. 이렇게 타박을 하였던 것이다. 왜? 셈이 나나? 생각을 해보게.
보들보들한 손이 살짝 내 눈을 가렸단 말이야. 내 등에는 그 따뜻한 가슴이 닿았단 말이지. 내가 누구예요 하는 그 목소리, 그야말로 꾀꼬리 소리란 말이야. 하고 학수는 못 견디겠다는 듯이 몸을 비꼬자마자 상춘을 부둥켜 안았다. 이 사람이 정말 미쳤나? 하고 상춘은 사정없이 뿌리쳤다. 학수는 넘어질 듯이 비틀비틀하면서 허하고 소리쳐 웃었다. 그들은 벌써 사동 입새에 다다랐다. 상춘은 부인 상회로 무슨 살 것이나 있는 듯이 들어간다.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반드시 이 상회를 거치는 것이 그의 버릇이었다. 전일엔 상춘이가 암만 졸라도 좀처럼 들어가지 않던 학수이건만 오늘 밤에는 서슴지 않고 상춘을 따라 들어설 수 있었다. 상회에 들어온 뒤에도 학수의 온 얼굴에 퍼진 웃음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 꼴을 보고 상춘은 의미 있게 웃고는 벙글거리는 학수를 슬며시 색경과 경대를 벌려둔 대로 끌고 와서 귀에 대고 소근거렸다. 여보게, 거울을 좀 보게. 벙글거리던 학수는 무심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저놈이 웬 놈인가? 지옥의 굴뚝 속에서 뛰어나온 아귀 같은 상판으로 빙그레 웃는 저놈이 웬 놈인가? 입은 찢어진 듯이 왜 저리 크며 잔등이 움퍽한 콧구멍은 왜 저리 넓은가? 학수는 자기 앞에 나타난 이 추한 괴물을 차마 자기 자신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다. 바로 조금 전에 사랑 맡은 여신의 은총을 입은 자기 자신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더할 수 없이 못생긴 괴물이야말로 갈데없는 자기 자신임에 어찌하랴. 다른 사람 아닌 자기 본체임에 어찌하랴. 그의 눈앞은 갑자기 한 금은밤처럼 캄캄하였다. 현진건 작가의 단편소설 까막잡기 낭독해드렸습니다.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현진건 작가의 다른 작품 가운데 새빨간 웃음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 추천해드릴까 합니다. 남 주인공이 한눈에 홀딱 반한 경화에게는 말 못할 비밀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는 단편소설 새빨간 웃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올라가 있고요. 아니면 본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